자, 이번 시간은 섹션 18번 단면을 이용한 형상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은 두 개 이상의 단면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로프트 명령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지금 예제로 띄워놓은 것도 보시면은 스케치가 총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 3개의 스케치를 서로 이제 완만하게 부드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명령이 로프트라는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있는 그림 7-40번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입이란 명령을 보셨는데 그 바로 밑에 있죠. 로프트 프로트루전. 자, 눌러보시면은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크로스 섹션 스텝, 단면 형상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입에서는 경로가 먼저였죠. 경로를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단면 형상이었는데 로프트란 명령은 단면 형상이 우선입니다. 단면 형상을 먼저 선택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이드 커브, 그러니까 패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단면 형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이 단면은 여길 지나서 이 단면으로 간다. 프리뷰 하게 되면 굳이 경로 설정을 안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각각의 단면 스케치를 연결해주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로프트란 명령이었고요. 자, 이제 로프트란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7-41번은 이제 로프트라는 명령 선택했을 때, 자, 그림 7-42번과 같이 커맨드 바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자, 요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림 7-43번. 자, 그 예제 같은 경우는 단면 형상과 가이드 커브가 같이 있네요. 자, 한번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고요. 자, 보시면은 단면 형상 2개가 있고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가이드 커브가 총 4개 존재하네요. 자, 기존의 수입 명령에서는 경로는 3개까지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자, 로프트란 명령은 가이드 커브, 개수의 제한 없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로프트란 명령을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 단계는, 자, 단면 형상을 선택하는 단계죠. 마찬가지로 평면 잡고 스케치 그리셔도 되겠지만, 자, 앞서와 이제 같은 이유로 가급적이면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고 선택하시는 게 더 수월하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 형상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 단면은 이 단면으로 간다. 더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가이드 커브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한 상태로 그냥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일직선을 연결이 되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때 가이드 커브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자, 가이드 커브로 이 라인을 따라가고 체크. 자, 이 라인도 따라가고 이 라인도 쫓아가고 마지막 이쪽 라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가이드 커브를 지정을 다 했습니다.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단면이 2개의 단면을 이제 서로 연결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가이드 커브를 각각 따라서 형상이 지나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그림 7-43번, 44번에 대한 예를 한번 보셨고요. 그 커맨드 바에서는 단면 형상, 경로,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익스텐드 스텝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쪽에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예제를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열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2개의 사각형 단면 스케치가 있습니다. 자, 로프트란 명령을 통해서. 자, 그림 7-45번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 형상을 선택하실 때 보면 어딘가 한 군데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준 포인트가 되는데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해당 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저는 이 스케치의 좌측 상단이 기준이 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면 형상을 선택할 때도 자, 좌측 상단이 기준하면 점선으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그림 7-45번과 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프리뷰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기준 포인트가 이쪽 기준 포인트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 다음 거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그림 7-46번이네요. 자, 기준 포인트를 여기 좌측 상단에서 여기 좌측 하단으로 지정했을 때 한번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프트 명령. 자, 좌측 상단이 이제 기준 포인트죠. 다음 스케치에서는 좌측 상단이 아니라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자, 기준 포인트가 연결되면서
자, 이렇게 트위스트로 꼬이는 모양이 생성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처음에 단면 영상 선택하실 때는 스케치의 어느 지점이 기준 포인트인지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설명 다 드렸고, 자, 익스텐드 스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요 단계에서는 뭐 완전히 닫을 것이냐, 오픈할 것이냐, 버텍스 매핑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7-50번 그 예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의 경우는 사각 단면이 사각 단면을 갔었기 때문에 포인트의 개수가 똑같죠. 자, 버텍스의 개수, 자, 꼭지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요번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로프트란 명령으로, 자, 이쪽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로 가라. 자, 기준선 연결했습니다. 그대로 프리뷰를 하게 되면 제가 선택했던 기준선은 그대로 갑니다만 나머지 기준선들은, 포인트들은 자기 임의대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 7-50번과 같이 자, 꼭지점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익스텐드 스텝에 가시면 자, 버텍스 매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꼭지점을 서로 직접 매핑을 해주겠다, 직접 연결을 해주겠다는 뜻인데요. 선택해서 보시면 버텍스 매핑이라는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셋 1번은 제가 이미 지정을 한 기준 포인트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셋 1번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계속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add. 자, 이쪽 포인트는 똑같이 여기서 모여라. 또 추가하겠습니다. 자, 사각 단면의 좌측 하단은 삼각형의 좌측 하단과 일치다. 또 추가하겠습니다. 사각 단면의 우측 하단은 삼각형의 우측 하단과 일치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두 개 포인트가 삼각형 위점으로 자, 같이 모이도록 설정을 해놨죠. 클로즈하고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직접 각각의 꼭지점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꼭지점을 직접 매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 로프트 형상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7-52번, 7-53번 그러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좀 더 살펴보면은 그림 7-54번부터 56번 그 예제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이죠. 자, 로프트. 자, 버텍스 매핑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기준 포인트를 연결해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게 그림 7-54번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준 포인트를 좀 옮겨가면서 해보죠. 자, 그림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준 포인트가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가라. 프리뷰 하게 되면 자, 앞에는 트위스트가 되고 그 뒤에는 일직선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경우도 해볼까요? 자, 로프트. 자, 세 번째 경우는 자, 처음에 우측 하단, 그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의 우측 상단, 세 번째 스케치의 좌측 상단으로 자, 이렇게 꼬이도록 처리를 했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면 사이에 모두 다 트위스트 처리돼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선 찍어줬던 게 이제 버텍스 매핑과 같이 관련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림 7-57번 같은 경우는, 자, 앞에 있는 스케치가 원형입니다. 원은 포인트가 애매모호하죠. 자, 그런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될 텐데, 자, 사각단면의 꼭지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형의 형태는 꼭지점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자, 이런 경우 한번 로프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로프트 명령으로 자, 이 단면 스케치는 자, 여길 지나서 이쪽 포인트로 간다. 프리뷰 하게 되면 일단 형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자, 원이라는 요소는 굳이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틀어진 형태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임의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원형 스케치에 스케치 수정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임의의 포인트. 자, 저희 스케치 명령에 보시면 포인트라는 명령이 있었죠. 자, 이런 포인트를 임의대로 자, 입력해 주셔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를 한번 지정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죠. 자, 로프트. 자, 요 단면인데 요 포인트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할 거죠. 일단은 이 원을 선택할 땐 포인트가 선택 안 되니까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 단면은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간다. 자, 프리뷰 하게 되면, 자, 일단은 현재는 틀어져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익스텐드 스텝에서, 자, 버텍스 매핑을 가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필요 없으시면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하시는데, 자, 요 포인트는 여길 지나서 이쪽 포인트로 간다. 하나 됐죠? 또 추가합니다. 이쪽 포인트는 여길 지나서 이쪽 포인트로 간다. 추가. 여기 있는 포인트는 여길 지나서 이쪽 포인트로 가겠다. 여기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지나서 이쪽 포인트로 간다. 자, 클로즈 하고, 자, 피니시에서 보시면, 자, 그래도 정렬된 상태로 제가 찍어준 포인트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원과 같은 요소는 그 포인트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케치상에 포인트를 입력해 주시고 버텍스 매핑 기능을 통해서 다시 재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자, 7-57번. 자, 그 상태에서 자, 포인트를 입력하고 처리하시게 되면 7-58번과 같이 정렬된 상태로 예, 처리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스텝에 보시면은 피닉스 익스텐드와 클로즈 익스텐드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자, 그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7번째 예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3개의 원형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자, 스케치가 존재를 하죠. 자, 로프트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로프트 명령으로 이 단면은 이 단면을 지나서 이 단면으로 간다. 프리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3개의 단면 스케치를 지나간 상태고요. 자, 익스텐드 스텝에 보시면은 자, 피닉트 익스텐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7-60번과 같이 처리를 하시려면 자, 클로즈 익스텐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로 바꿔주시고 프리뷰 하게 되면 3개의 단면을 모두 지나가는 자, 이 단면은 여길 지나서 이쪽 단면으로 가는데 그 처음과 끝에 대한 단면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로프트 형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변경하겠다. 프리뷰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생성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피니트 익스텐드와 클로즈 익스텐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스탠드 스텝에서는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자, 스타트 엔드 지점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도 여기서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뒤쪽에 자, 탄젠시 컨트롤 핸들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창에 보시면 두 개의 핸들 컨트롤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를 통해서 뉴트럴 방식이다, 노멀 투 섹션 방식이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체크를 꺼주시면은 자, 커맨드 바에서 선택이 가능하죠. 뭐 토글이니까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내추럴 방식이기 때문에 이 단면이 이 단면까지 그냥 일단 다이렉트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노멀 투 섹션 방식으로 바꾸면 자, 이 단면 스케치에서 일단 수직된 방향으로 먼저 뻗어나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탄젠시 컨트롤 핸들이 나타나서 자, 이렇게 범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치로도 제어가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핸들 포인트를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노멀 투 섹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이쪽도 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정도값을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여기서 토글을 꺼주시면은 자, 커맨드 바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교재에 보시면 자, 7-61번에 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62번, 63번도 뭐 같은 예제인데요. 그것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로프트란 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단면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요 단면인데 자, 지금 보시면 모서리 하나 선택되죠? 같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상의 모서리도 자, 단면 형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준 포인트는 좌측 상단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단면
배치 모양을 그대로 외곽 모서리를 참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프리뷰하게 되면 일단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자, 이때 익스텐드 탭에 가서 보시면 탄젠시 컨트롤 핸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는 작업창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꺼주시면은 커맨드 바에 나타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재는 뉴트럴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형상이 있다 보니까 자, 컨버처라든가 탄젠트, 컨티뉴 이런 타입을 지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컨티뉴스를 지정하게 되면 자, 기존의 형상에 탄젠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프트 컷아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로프트라는 명령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프트 컷아웃도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이 동일하고요. 단지 차이점으로는 로프트라는 명령은 이제 그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로프트 컷아웃은 그만큼 형상을 잘라내는 방식이다. 그 차이만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림 7-65번과 같은 예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형상이 박스가 하나 있고요. 스케치가 위에 사각형, 아래 사각형, 중간에 타원 모양의 스케치가 하나 있네요. 자, 세 개의 스케치가 지나가는 형태대로 자, 컷아웃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컷아웃 쪽에 가시면 스윕 컷아웃 바로 밑에 있죠. 자, 로프티드 컷아웃이라고 있고요. 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 단면은 자, 이쪽 단면을 통해서 이 단면을 지나간다. 프리뷰 피니시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자, 컷아웃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쓰는 방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큰 설명 드릴 건 없이 뭐 넘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8번까지 자, 로프트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